예, 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 하반기 업종 전략. 오늘은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대한민국 베스트 애널리스트 대상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수상한 대신증권 이수빈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꼽히셨는데 방송은 또 처음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방송은 처음이에요. 예, 많이 긴장은 되실 텐데 편하게 전문 분야 얘기하시면 되고 네. 또 워낙 잘 하셔서 이렇게 대상을 받으신 거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질문도 드리고 조언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황 역시 모든 산업군이 다 그렇습니다만 코로나19 타격을 분명히 받아가고 또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수출 경쟁력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후의 상황들 좀 어땠는지 좀 큰 그림이나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주시죠. 우선 반도체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오히려 상반기 같은 경우는 매우 견조했습니다. 우선 서버 쪽으로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급증을 했고요. 예. 반면에 스마트폰은 매우 부진했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클라우드의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서버 투자를 갑자기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이로 인해 가지고 서버의 출하량이 증가를 하면서 서버 고객들도 이제 재고를 조금 쌓아놓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도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되게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는 견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 시장에서 기대치가 뚝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실적 확인을 네. 하면서 오히려 안도하는 측면도 있었고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서버에서는 오히려 수요가 꽤 괜찮았다 얘기를 해 주셨었고 네. 사실 코로나19 터지기 직전까지만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이나 올해 극초반까지만 해도 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 흐름들이 좀 이어진 측면이 있는데 다만 어떤 스마트폰이나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게 되는 어떤 반도체 제품은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좀 걱정들도 있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3, 4월 달에 만약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좀 줄어들더라고도 하반기에는 회복되지 않겠어? 라는 분석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상반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었던 것도 스마트폰이었어요. 예. 스마트폰 같은 경우 1분기에는 한 마이너스 12% 전년 동기 대비 하락을 했고요. 출하량 자체가 2분기에는 하락폭이 더 확대가 되면서 18%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다만 이제 3분기부터는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3분기에는 마이너스 9%로 증가율이 다시 좀 많이 축소가 된 다음에 4분기에는 오히려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를 기록하면서 예상보다 좀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체 메모리 반도체 수요 내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아요. 한 네. 40%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분기가 양호했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고객사들이나 스마트폰 ODM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는 지금 평균 이상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하반기에는 서버 고객사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 고객사들도 관련된 재고를 조금 소진하는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다만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출하량 데이터가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서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시성이 매우 없는 반면에 스마트폰은 이제 다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를 하면서 재고 소진의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전체 D램의 수급이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결국에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잘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각 스마트폰 제조업체에서도 하반기에 좀 작심하고 전략을 짜는 분위기더라고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쪽도 추가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모니터나 TV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통업 애널리스트와도 얘기를 하다 보면 재택근무 때문에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컴퓨터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제 모니터도 어느 정도 수혜가 가지 않을까? 궁금증이 생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못 가고 이렇게 네. 즐기지를 못하니까 이 돈을 가전 바꾸는 데 쓴다는 거예요. 네네. 하다 보면 TV 판매량도 좀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디스플레이 패널 전제 디스플레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디스플레이 패널 수요가 2분기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모니터나 태블릿 아니면은
뭐 노트북 관련된 패널 수요가 매우 견조한 상황이고요. 예. 3분기에는 오히려 그 증가율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TV 또한 마찬가지로 2분기 대비해서는 3분기에 좀 증가율이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네. TV 디스플레이 패널 구매량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오히려 좀 회복이 되면서 증가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 예. 추가로 LCD 패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최근에 하락이 중단이 됐습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수요 내용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공급 쪽에 대한 차질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좀 공급 쪽에서도 이제 좀 중국 패널사들의 가동률이 많이 하락한 부분도 있었고 네. 국내에 이제 LCD 기업들인 삼성 디스플레이라던가 LG 디스플레이 철수가 이제 임박해 있기 때문에 좀 지금이 사실상 공급량이 가장 많을 때라고 이제 세트사들이 좀 인지를 하면서 네. LCD 패널 가격도 3분기에는 조금 양호한 흐름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스플레이 얘기해 주시면서 패널 가격 얘기해 주신 김에 그러면 반도체 쪽에서는 결국 또 디램 가격에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건데 네네. 여기는 좀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의 현물 가격이 이제 최근 한 두세 달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 2분기는 오히려 계약 가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건 계약 가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현물 가격이랑 계약 가격이 지금 괴리를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계약 가격도 다시 하락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을 하는 구간이 3분기, 4분기, 1분기, 3개 분기에 걸쳐서만 하락을 할 것 같고 네. 내년 2분기가 된다고 하면은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물 가격은 오히려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올해 4분기부터 다시 반등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주가는 사실상 업황을 좀 6개월 정도 선행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하반기를 진입을 막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예. 2020년 하반기는 2021년 상반기에 대한 주가를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2020년 하반기가 많이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지금 평가나 또 전망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저희 이 코너 시작하기 전에 긴장 많이 하셨는데 네. 막상 별거 아니죠? 아, 네. 예, 방금 전에 저희 담당 PD도 말씀 잘하신다고 아, 그래요? 예, 또 칭찬을 해주셨는데 네. 예, 너무 잘 말씀을 해주시고 설명을 쉽게 해주셔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나 분위기가 파악이 되는 것 같고 예, 전망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기업별로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전망치 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도 왜냐면 사실 뭐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 D램 가격도 그렇고 반도체 업황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사실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더 빨리 반등하고 확 치고 올라갈 거라고 올해는 예상을 했었잖아요. 네. 코로나19에 약간 속도는 더뎌지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우선 뭐 2분기 실적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6조 원, 6.2조 원 전망을 하고 있고 예. SK 하이닉스는 1.8조 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6월 달에 이제 좀 가전 쪽으로도 좀 좋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스마트폰 부문도 회복을 하면서 6월 데이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예. 여기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컨센서스를 좀 더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가 조금 소폭 둔화가 되기는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삼성전자 IM 부분 그러니까 스마트폰 뭐 언제나 기대감은 나오는데 워낙 상반기에 좀 안 좋았잖아요. 네, 맞아요. 하반기는 좀 정말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 근거나 네. 확신이 있으신 겁니까? 근거랑 확신으로까지 좀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렵지만요. 뭐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예. 네. 이제 우선 회사 측도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펜트업 디맨드가 많이 몰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출하량은 그 전전년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2018년 대비해가지고 부진했었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추가로 기대하는 거는 5G 쪽이죠.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5G 스마트폰에 대한 탑재량이 4G 대비해가지고 한 40% 정도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약간 부진하더라도 5G의 출하량이 좀 견조하게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반도체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좀 더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답답한 건 주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 5만 원 못 갔을 때도 5만 원 못 찍는다고 엄청 얘기를 하다가 이제 5만 원 돌파하다 보니까 5만 5천 원, 6만 원 못 간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이긴 한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약간 트렌드가 바뀌면서 언택트 쪽으로 수혜를 많이 가져가면서 뭐 시장 초점이 한때는 네이버나 카카오 쪽으로 많이 쏠렸었고 할 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번 흐름은 약간 탔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고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최근에 주가가 횡보했었던 이유로는 상반기에 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하반기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우선은 하반기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나면은 우선은 우리는 이제 2021년 상반기를 다시 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019년 2분기에도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시장 수익률을 언더퍼폼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가 미중 무역 분쟁이랑 또 관련된 뭐 화웨이 제재 등 때문이었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은 되게 그 후에 매우 좋았었는데 그거는 이제 2020년 상반기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되게 디램 같은 경우에는 쇼티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우선 메모리 공급사들의 웨이퍼 캐파가 매우 축소가 됐습니다. 예. 19년도 그렇고 20년도 그렇고 신규 설비 투자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공급량이 많이 축소가 되면서 좀 내년에는 수급 상황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디램 가격도 내년 초에는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가 이를 이제 하반기부터는 반영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아무래도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도 하반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SK하이닉스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실적도 그렇고 주가 전망도 그렇고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제가 이제 가장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린 거는 SK하이닉스고요. 우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오히려 더 상승세가 폭이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SK하이닉스도 2분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8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이제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러 IT 사업 부분이 있지만 반도체 업황을 특별히 더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오히려 최선호주로 꼽으신 것 같고요. 뭐 네. 그렇게 저희가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이제 하반기 조금 부진하다는 점이랑 그리고 예.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이를 반영을 했다라고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할 텐데 중간에 약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계속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약간 좀 평가는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혜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다 같이 위축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아무래도 또 고객사다 보니까 더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추가 제재가 나왔을 경우에 시나리오는 좀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우선 현 제재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네. 5월 15일에 미국 상무부에서 조치한 것은 화웨이와 하이실리콘을 직접적으로 타겟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화웨이에게 제품을 판매를 하게 될 시에 미국 상무부의 라이선스를 득하는 것에 그쳤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는 이제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칩에 대해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될 시에 미국 기술을 사용을 할 때 라이선스를 득을 해라라는 의미이고요. 예. 미국 기술은 반도체 내에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기술 없이 이제 반도체를 생산을 한다는 것은 뭐 어떤 기업도 되게 불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하이실리콘에 생산하는 칩을 대만의 이제 TSMC라는 파운드리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TSMC 입장에서는 화웨이에게 매출을 좀 발생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메모리에는 사실상 직접적인 타겟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설계 자체든 이제 SK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뭐 마이크론도 직접 설계를 한 후에 범용성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상의 타겟은 아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화웨이가 이렇게 TSMC로부터 칩을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완제품 생산도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목하셔야 될 점은 화웨이랑 삼성전자가 5G 통신 장비나 그리고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 중에서 이제
시장 내에서 이제 점유율을 각각 뭐 1위, 2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화웨이의 완제품 생산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이제 마켓시어 확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상 이게 좀 더 장기화 된다고 했을 때는 네. 뭐 이거는 딱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체 모든 경기에 이제 미중 무역 그렇죠. 분쟁의 장기화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네. 당연히 반도체 산업은 경기와 밀접성이 높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양쪽 면이 다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현재로서 뭔가 더 궁금한 건 좀 단도직입적으로 뭐 반사이익이나 우려가 있으면 어디가 더 클까? 그래서 좋은 쪽이 좋은 거면 앞으로 전망도 좋게 할 수 있는 거고 네. 우려가 많다면 다시 한번 위축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건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디에 조금 더 무게감 두는 편이세요?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게 좀 장기화되고 더 제재가 강화되고 예. 이렇게 돼서 이제 전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매우 부정적으로 이제 좀 뷰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코로나19 제2차 대유행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아니면 미중 무역 분쟁의 재격화도 있을 테니 근데 이거는 워낙 불확실한 거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반도체 부분 쪽을 얘기해줬고 너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얘기만 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주도 잠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네. 앞에서 그래도 하반기에 다시 한번 좀 패널 수요도 증가를 하면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좀 산업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LCD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수급 상황이 개선이 되면서 LCD 패널 가격이 좀 우상향 추세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그 폭이나 아니면 기간 자체를 엄청 길게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LCD는 이제 전체가 시장이 통합이 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좀 통합된 후에나 좀 긍정적인 흐름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좀 뭐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다라고는 사실 보고 있습니다. 올레드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을 드리면 중소형 플렉스블 올레드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상반기에는 매우 부진했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에는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이제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같은 경우 4개 모델 다 올레드를 채택할 계획이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좀 공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대비해서 출하량 자체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작년에 한 4,500만 대 아이폰 쪽으로 했다고 하면 올해는 9,000만 대까지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예. LG 디스플레이가 작년에 한 500만 대 했다고 하면은 올해는 2,000만 대까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좀 실적의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뭐 추가로 좀 폴더블 폰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갤럭시로 들어가는 갤럭시 폴드나 아니면은 그 클램쉘 버전으로만 공급이 됐다고 하면은 네. 이제 올레드 폴더블 폰용으로 다른 중화권 세트사들에게도 일부 판매가 될 것이다. 물론 뭐 수량은 엄청 크진 않겠지만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좀 더 올레드 쪽 부문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디스플레이주 관련해서도 하반기에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어요.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들도 저희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네. 예,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고 첫 방송인데도 잘해주셔서 앞으로 방송할 일이 더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한민국 베스트 애널리스트 대상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수상한 대신증권의 이수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새로운 소식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